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희 수장입니다. 오늘 다오 관련돼서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오가 저한테 좀 아픈 손가락이라서 작년에는 다오 관련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오로 논문 쓰려다가 잘 안 됐고 다오로 개인 프로젝트 하다 망했고 다오로 회사에 적용하려다가 법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생성형 AI 쪽에 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또 다양한 곳에서 이 다오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나서 제가 발표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이나 2022년에 특히 이제 방송이나 다양한 곳에서 뭐 NFT, 웹3, 다오 열풍이 불 때 다양한 것들을 좀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오라고 하는 키워드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웹3라고 하는 철학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소유와 재화에 대한 변화를 원했고 노동의 관점을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혹은 웹2의 다양한 큰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로 좀 분산을 시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웹3, 뭐 웹3를 정의하는 바는 상당히 많지만 다오 관점에서의 웹3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분산된 방식 안에서 서로 정보를 열어놓고 공유하고 서로가 기여한 만큼 나눈다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철학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의 관점으로 계속 봐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메타버스 프로젝트든 NFT 프로젝트든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런 자율 조직의 형태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시도가 많았고요. 그 시도는 단순히 새로운 NFT 프로젝트 외에도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도 이 다오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다오를 우리가 디지털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핵심은 결국엔 블록체인을 통한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거버넌스 정과정이 투명한 이 블록체인의 기반을 통해서 서로가 조직에 기여한 만큼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의사결정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다오의 어떤 이상적인 그림이죠. 토큰을 현금화하지 않고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태가 된다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으로 토큰을 바꿨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토큰을 받았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내가 토큰을 받았던 그 토큰에 따라서 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권에 파일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한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경을 넘어서 협업이 되거나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들도 하나하나 기술적인 레퍼런스들과 아키텍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기술부터 해서 거버넌스나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나 조직의 형태를 운영하고 발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스택처럼 쌓이게 됐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다오 서비스 응용 API 회사들, 어플리케이션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역시 가장 심플하고 가장 좋은 것은 투자이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돈이 모여 있는데 아마도 VC나 소액 투자를 하셨던 사람들의 가장 불만 아닌 불만은 내가 분명히 돈을 넣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내가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점 혹은 또는 내가 그 투자 조합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 금액이 적다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인베스트먼트 다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뭐 주식이나 가상 부동산도 토큰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벤처 캐피털의 일반적인 법적 설립 형태를 준수한 델라웨어 유한 책임 회사도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른바 컬렉터 다오 같은 경우에는 NFT나 다양한 럭셔리들을 혼자서 사기 비싸니까 우리가 나눠서 사서 투자해보자라는 형태들이 처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NF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념비적인 어떤 물건이나 스티커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이게 사용성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른바 우리가 골프 회원권을 비교하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골프 회원권을 NFT화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골프 회원권을 일부를 권한을 누구에게 주거나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레스토랑 회원권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본인이 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오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NFT만큼 실제 의사 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펜토큰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에 NFT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은 뭐 지금처럼 이제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신입 어떤 투수나 아니면 타자를 영입할 때 저 사람을 먼저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제 팀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다오의 컨셉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특히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는 국보다오라는 게 있었고 미국에서는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게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다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오는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다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아주 30대 젊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학부 장관이 트위터에다가 본인이 글을 올렸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지갑 주소를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돈을 보낸다고 돈을 보내는 사람이 뭔가 나 돈을 보냈어 말고는 의미 있는 게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NFT를 만들고 그 NFT를 산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은 돈을 어디에 송금할 것인가 혹은 이 돈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다오라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NFT를 갖는 것 자체가 마치 크리스마스 실처럼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 거야 라고 하는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돈을 예를 들면 무기를 사는데 우리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처럼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낸 돈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매력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도 역시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때 또 유행했었던 학습 협동 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웹3와 관련돼서 스터디를 하고 싶은 사람 제가 한 40명 정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다양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요리사도 있었고요,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있었고요,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투자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오의 형태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로 이런 공부를 할 때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바랬던 건 그런 거였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본인이 스파게티를 잘 만드니까 돈 대신에 스파게티를 좀 우리 요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형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여를 통해서 하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공부는 잘 끝났지만 저는 스파게티 한 그릇을 못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가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제가 시도했던 거는 우리가 하는 행위들, 예를 들면 스파게티를 만드는 행위를 우리의 토큰에서 1토큰으로 바꿀 때 스파게티 한 번을 0.5 토큰으로 합시다라는 의사 결정 자체.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만드는 가이드라인은 뭔가 모두가 모여서 하면 거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엔 누군가는 룰을 만들고 그 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공부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얻은 게 없었던 좀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체인 파트너스에서 실제로 익명으로 이게 좀 이슈도 했었는데 다오형 인사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죠. 특히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오의 형태로 묶어보자라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데 일은 어떻게 하느냐? 슬랙에다가 자기가 리서치 결과물들을 올리고 리서치가 실제로 회사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참여는 많았고요. 상당히 좋은 리서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정산 때의 어려움 때문에 짧게 시도하고 결국에는 접게 됐습니다. 왜냐? 익명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이슈가 생겼어요. 익명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4대 보험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법적인 이슈가 딱 걸렸던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익명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돈을 개인이 주는 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결국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통해서 준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화폐로 주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시도였지만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오도 있었지만 이 역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한 자료에 넣은 건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선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최근에 이 지자체 문제를 다오로 해결하는 게 거의 일본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주인구라고 하는 것과 관계인구, 교류인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지방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사람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게 그곳에 사는 정주 인구가 아니라 그곳과 교류하거나 혹은 내가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인구적인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소속돼 있는 것 같은 소속감을 주자라고 하는 컨셉들을 이 다오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마코시 마을의 사례입니다. 실제 이 야마코시라고 하는 지역은요 2004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지역이 안 그래도 사람이 적었어요. 2200명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8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명산품인 비단잉어를 상징으로 한 NFT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NFT를 산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홍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 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 가듯이 그 지역에 가서 마을 회의도 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커뮤니티도 만들고 창작 활동도 이어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디스코드에 한 3천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의 다오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 일본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오의 장단점은요, 참여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재정의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의사결정이 느리고요. 당연하겠죠. 책임이 부재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해킹에도 위험하고요. 물리적 장소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지위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궁극적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정말 명확하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투명하게 서로의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섞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장점으로 해서 사회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규제적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최근에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모두의 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죠.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다오라는 걸 최근에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 모두의 연구소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서로가 가진 재능들, 지식들을 나누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서로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걸 다오로 하는데 여기서 차이는 코인을 주지 않고 아예 보상 체계를 주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컨셉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다오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합치고 있는 건데요. 과연 또 이런 실험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극적으로는 이런 변화와 시도들이 조금 더 세상을 바르고 올바르고 또 더 착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형태들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저도 나중에 논문을 꼭 한번 다시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